설계, 창업, 제6회 100세 시대의 시니어 창업. 시니어 창업의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 인생 2막 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 2막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퇴직 전에 이제 인생 2막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분, 그리고 인생 1막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신 후에 퇴직 후 활발한 인생 2막을 펼치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창업 분야에서 인생 2막에서 창업을 선택하셔서 성공하신 선생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인생 2막에 답을 찾아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는 이봉주입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인생 2막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정한 건 솔직히 없습니다. 관심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인생 2막 설계라든가 아니면 퇴직 후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런 교육도 안 돼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현재 저의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막막해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프라나 곽세창입니다. 네. 금년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은퇴 설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재직 중에 은퇴 준비에 관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관심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남보다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은퇴한 이후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활동 이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공부도 하고 또 함께 일할 사람들과 다양하게 어떤 영역을, 교류 영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설계에 대한 지도를 가고 계신 분이시네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인생 2막에 그 창업으로 성공하신 분으로 유명하신데요. 그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얘기를 좀 쭉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트윈 엔젤스 코리아 대표이사 김한수입니다. 저희 사업은 전국적인 방문 요양, 목욕, 간호를 프랜차이즈 하고 있으며 또한 요양원 창업을 위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연구 용품, 실버 용품을 전국적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한국전력을 중심해 가지고 3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때 창업할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무척 반대를 많이 했죠. 그보다 더 큰 것은 저희 주위의 선후배들은 더더구나 반대를 많이 했죠. 반대한 이유가 첫 번째, 국제적인 경기나 또한 국내적인 경기가 매우 나빴을 때입니다. 두 번째, 한갑 때 처음 사업을 시작하니 무척 리스크가 많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는 공부했지만 실전에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국내도 아니고 국제적인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더더구나 많이 말렸죠.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사람의 반대는 했지만은 그동안 26년 동안 미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와이프가 잘 알고 있죠. 그럼 하도 주위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까 와이프 자체도 이제는 우리 편하게 살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누구봐도 와이프 설득해서 와이프가 동의하는 가운데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설명을 3가지 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은 국가에서 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4시간을 정해주고
그 4시간 속에서 100만 원 주는데 그 100만 원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조건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1인당 고객 수익이 20만 원 날 수 있고 23만 원, 28만 원, 31만 원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센터들은 고정적으로 20만 원만 나누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건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쭉 준비를 했죠. 그래서 와이프 보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정말은 트렌드가 살았기 때문에 노인과 증가하다 보니까 또 이미지 좋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뛰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기업이 뛰어들었을 때 우리 같은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감당해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느냐 하는 준비도 나름대로 회사를 보고 준비했죠.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노조가 앞으로 생길 예정이죠.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노조가 발생하는데 이 노조가 생겼을 때 그 노조가 생기는 센터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되죠. 그러나 준비된 센터는 그 고객들이 다 몰리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그 내용을 잘 알죠. 그러나 하도 주위에 반대를 하니까 그런 거죠. 와이프가 하루만 시간 달라 하더라고요. 그 시간 줬더니까 그 다음날 저보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와이프와 같이 지금 미국 가서 이제 마타 프랜차이즈로 계약하고 와가지고 2007년 7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은 이제 장거리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사업은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검토하고 문제집 그 문제집 어떻게 보완하고 하는 걸 갖춰가지고 자신이 나하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오랜 시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26년간의 준비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충분히 준비한 후에 기회가 왔을 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멋진 성공 사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창업에서 가족의 동의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혼자 고집 부려서 성급하게 했다가 망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가정의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가족을 설득할 수 없는 비즈니스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듣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선배님 어찌 보면 저의 인생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퇴직이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새로운 또 다른 뭔가 열정 같은 게 다시 생기는 네. 것 같습니다. 시니어 창업을 위한 포인트. 그러면 이제 은퇴 설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시지만 본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설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안내들이 되고 있나요? 지적하신 대로 네. 퇴직자들이 은퇴 전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고 또 정보도 얻고 또 전문적인 상담을 거쳐서 제2인생 출발을 네. 좀 더 순탄하고 안정되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교육 사업을 1인 창업이나 아니면 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발전시켜보고자 하는데 우선은 성급해하지 않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합니다. 네. 시니어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 2막을, 노후를 살아갈 그 자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해도 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대부분 지금 창업을 하는 업종들이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 임대업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면 떠올리는 게 닭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닭집은 지금 너무나 많이 누구나 하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한수 대표님께서 하신 그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 사회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공급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맞벌이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제 노인 부양의 문제가 굉장히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딱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된 연유는 제가 1981년도에 맨하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것이 앞으로 50년 세계를 이끌어낼 사업으로서 두 가지를 이제 선정해 나왔어요. 하나는 children's education, 뭐 유아 교육이 되겠죠. 또 하나는 시니어 홈케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재가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가 앞으로 50년을 주도할 것이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ABC 방송, MBC 방송에서 시니어 홈케어에 대해서 계속 나왔죠. 그때 나이가 제가 34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에 가서 어르신을 돌본다. 이 뭐 하는 줄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서 그 방문했댔습니다. 방문했더니까 거기 연구소의 제프리라는 부소장이 저보고 얘기하기를 미스터 김 이 사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갔다가 사업을 하라기 때문에 무슨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하라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5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 노인과 증가하니까 이 사업은 성장성 있는 사업이다. 두 번째, 각국의 GNP가 증가한다. GNP가 증가하면은 개인의 재산이 증가한다.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면은 노후에 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 하고 세 번째는 각국의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한다. 아동복지, 장애복지 증가하지만 노인복지는 급속히 증가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 하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이 사업은 자긍심 있는 사업이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고 얘기하고 다섯 번째는 이 사업은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만약 미스터 김 이 사업을 하다가 달에 힘 풀렸을 때 미스터 김 사업의 케어를 받아가지고 노를 마친다.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잘 모르더라도, 이공계가 잘 모르더라도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에 제가 마음을 느껴가지고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가 예산도 정말하면 저희들 같이 노인장애 같이 학원, 사업은 검토 쭉 하면서 또한 일본이 우리보다 8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벤치마킹 하면서 일본의 정책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일본 업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이게 시인의 연계 사업은 어떤 게 있는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2000년도에 해가지고 2008년도 노인장려하기 1년 전에 제가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저희들 가맹점에 있는 지금 72개의 가맹점은 국내에서 가장 많고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아까 이제 시니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창업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속성이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초반에 많은 분들이 너무 자본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또 실패를 겪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니어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 환경 전반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보다 어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라는 부분, 인적 노력을 통한 창업 분야가 오히려 성공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정보를 못 듣다 보니까 되는 지점이 어느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잘 꼼꼼히 익혀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니어 창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또 이런 새로운 성공 사례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방향이 어느 쪽에 있구나 하는 것도 잘 이제 숙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꾸준히 공부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게 모르던 시대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창업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에 있어서도 이런 학습이란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말씀이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였거든요. 선생님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되고 이제 두 분 보니까 정말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은퇴 후에 이런 거 많이 모르니까 이게 정확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되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적 기관들의 정보를 잘 활용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하실 역할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1인 창업을 해서 공부도 하고 뭐 교류를 넓혀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뭐 협동조합과 같은 거를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최근에 뭐 정부나 단체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도 하고 지원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인들하고도 그런 방법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인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직 후 55세 이후가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거든요. 근데 취약계층인지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은퇴자가 많아지는 사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지는 사회고 그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정부의 많은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함께 풀어나갈 때 시니어 창업의 또 새로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시니어 창업에 대한 조언. 지금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시니어 창업의 성공 모델로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경기가 나쁠수록 정부의 지원은 더 강하게 나오겠죠. 이 정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저는 봐서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래서 저에 관계되는 부서, 다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 모두를 저희들이 이제 쭉 그쪽에서 최우수기관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최우수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모든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그걸 다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기관을 매년 받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또 우수기업 창출되었죠. 또 사회적 기업이 되고 그다음 ISO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 지원을 주는데 동일 조건에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같은 데 그 경우는 사회적 기업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하나는 정말 경제적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령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지금 62%가 정말 55세 이상을 저희들 고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로부터 혜택이 더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계층, 사회적 이제 인정을 받으면은 첫 번째 있는 게 인원, 관리적 인원에 대한 정부 보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사회 간접 자본, 다시 얘기하면 간접 자본에서 사회 보험료가 있습니다. 기업이 내는 고용자의 보험료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이것을 정부에서 그냥 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R&D 정말 지원했습니다. 그 R&D 지원은 저희들 같은 경우 무척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또 하나는 정말하면 대출했을 때 저리를 융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응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정부에서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해야 됩니다. 국가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한다면 더욱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는 선진 사회고 미래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선진국의 그 비즈니스라는 것의 어떤 새로운 형태가 대표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활용하고 또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떤 뭐 우연성이 아닌 철저한 준비 이런 이제 투명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그 고정관념으로 엉뚱한 곳을 많이 헤매면서 어려워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시니어들이 인생 2막에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눠졌다고 생각되고요.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논의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지도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도전 정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용기가 철저한 준비 후의 용기인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무모한 도전은 백전백패입니다. 충분히 준비하셨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시니어 창업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100세 시대는 개인이 홀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 충분히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시고 정부에서 곳곳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생 2막 지원센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